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퇴경아 약먹자의 고태경입니다. 오늘은 퇴경아 약먹자의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콘돔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로 결심한 계기는 물론 많은 분들이 메시지로 요청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제가 약에 관련된 컨텐츠를 하고 이제는 제가 약사인 걸 많은 분들이 아시다 보니까 약에 관련된 질문들을 메시지로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물론 감기나 이 약 저 약 같이 먹어도 돼요 같은 일상적인 질문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냐면 성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전혀 숨길 만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공개적으로 어디 물어본다든지 하는 걸 굉장히 꺼리시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든지 약국에 피임 관련된 약을 사러 갔을 때 그런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는 친구들을 보면 마스크를 막 엄청 쓰고 주변 눈치를 엄청 막 살피게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성에 관련해서 지극히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를 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찍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분들이 사실 성에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할 때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하자 라는 게 제 두 번째 목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 임신율이 24%라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성관계를 갖는 4명의 청소년들 중에 1명은 임신을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왜 유독 청소년들에게만 임신율이 높냐? 피임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예전에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 청소년분들이 피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또는 이제 잘못된 방법을 알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청소년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성교육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교육이라는 게 이론적인 것들만 주구장창 늘어놓지 실제로 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요즘에는 추세 자체가 예전보다 성에 대해서 훨씬 개방적이잖아요. 시내만 나가보더라도 시내 한복판에 성인용품을 파는 성인용품 샵이 버젓이 차려져 있고 연인 간에 또는 친구 간에 거기를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물건을 사는 게 저희한테는 그렇게 낯선 풍경은 아니거든요, 더 이상. 하지만 어른들의 성에 대한 인식 자체는 그걸 전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른들은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낙태율이 1위입니다. 반면에 사전 피임률은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데요. 사전 피임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 경제적인 방법이 바로 콘돔인데요. 근데 느낌이 잘 안 나서 싫다느니 안 가져왔다니 가지가지 핑계를 대면서 콘돔 착용을 안 하고 성관계를 하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질외 사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질외 사정은 피임법이 아닙니다. 남성의 성기는 사정을 하지 않더라도 발기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정액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방법은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두 분이 원활한 합의하에 콘돔 없이 관계를 가지시는 것까지는 제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관여하고 싶지도 않은데 많은 경우에 여성분들이 싫은데 억지로 요구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가지시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성분들도 싫다는 의사표현을 정말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남성분들도 항상 여성분들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콘돔을 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로가 둘 다 좋으려고 하는 거지 한쪽만 좋고 한쪽은 찝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콘돔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콘돔 사용 시의 주의사항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청소년분들의 콘돔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콘돔은 성인용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분들도 약국이나 편의점 등 기타 장소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콘돔을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전혀 눈치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이상하게 눈치를 주거나 문제를 삼는다면 그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깨 힘 빡 주고 당당하게 구입을 하러 가시면 되고요. 그래도 난 좀 눈치가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지하철역이나 여러가지 장소에서 자판기를 통해서 콘돔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정 눈치가 보이시는 분들은 그런 데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모든 종류의 콘돔을 구입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돌출형이라든지 나선형, 돌기형 사정 지연 성분이 포함된 그런 비교적 특수한 콘돔은 성인이 되신 후에 마음껏 사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그냥 일반형이나 초박형 같은 그런 평범한 콘돔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가지실 때 그 윤활의 목적으로 오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바르면 굉장히 살결이 보들보들해지니까 좋거든요. 베이비 오일이나 로션 같은 것들을 바르고 관계를 가지신다고 해서 뭐 신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요. 이게 콘돔이랑 같이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콘돔은 라텍스 재질로 되어 있는데요. 이 라텍스가 기름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에 의해서 라텍스 성분이 부식이 돼가지고 콘돔이 쉽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시에 굉장히 그런 부분은 유의하셔야 되고요. 러브젤도 마찬가지로 지용성이 아닌 수용성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러브젤의 성분 중에서 글리세린이라는 게 포함된 게 있어요. 글리세린이 포함된 러브젤을 사용하시게 되면 세균성 질염 같은 그런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고 계신 제품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콘돔을 사정 직전에만 좀 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성의 성기는 사정을 하지 않더라도 발기 시에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정액이 배출이 되기도 하고요. 쿠퍼액으로도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만 임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존재하고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삽입 전부터 콘돔을 사용을 꼭 하셔야 합니다. 사정이 끝난 뒤에는 빠르게 콘돔을 빼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정을 하게 되면 이제 성기가 예전의 크기로 돌아가면서 틈이 생기거든요. 그 틈 사이로 또 정액이 흘러가지고 임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끝부분을 잡고 콘돔을 빠르게 빼주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또 콘돔을 안 잡고 빼면은 같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성기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 틈 사이로 흘러 들어가서 임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끝부분을 잡고 빠른 시간에 콘돔을 제거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콘돔을 낄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건 콘돔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이게 바로 콘돔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끝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사정을 하고 난 뒤에 정자가 들어갈 공간인데요. 콘돔을 착용하실 때 이 부분에 공기를 꼭 빼고 착용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손으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끼워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공기가 들어간 채 착용을 하시게 되면은 성관계 중에 압력에 의해서 콘돔이 찢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끼고 있는 줄 알고 사정까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콘돔 앞부분이 찢어져 있다.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낄 때 꼭 이 앞부분을 손으로 잡고 착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콘돔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대부분 짧으면 3년에서 길면 5년 정도인데요. 충분히 길기 때문에 사실 경과할 일은 거의 없지만 인터넷에서 싸게 구입하신다든지 숙박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콘돔을 사용하실 때는 혹시 모르니까 한 번 정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콘돔을 단순한 피임 도구로만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구 피임약 같은 다른 피임 방법을 사용했을 때 굳이 콘돔을 또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콘돔에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성병 예방인데요. 여러분, 성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질병이 뭡니까? 에이즈죠. 에이즈라고 하면 뭔가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1000명가량의 에이즈 환자가 매년 신규로 국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수치도 매년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체 환자 중에서 60%가량이 10대에서 30대 사이고요. 실제로 에이즈가 걸리고 나서 10년 정도가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봤을 때 절반 이상이 10대에서 20대 때 에이즈가 걸린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에이즈 때문에 대한민국이 한번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잖아요. 더 이상 대한민국도 에이즈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감염되는 경로 중에 99% 이상이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라고 합니다.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방식은 3가지가 있는데요. 타액, 질분비액, 정액입니다. 타액에 의한 감염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면 뭐 키스 같은 그런 타액의 교환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뭐다? 질분비액과 정액. 성관계 시에 질분비액과 정액의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도구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다? 콘돔이다. 에이즈 이외의 다른 성병은 콘돔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예방을 할 수 있지만 에이즈는 오로지 콘돔으로만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콘돔
꼭 사용하세요. 예전에 생리통 영상에서 제가 탁센을 추천해 드렸던 것처럼 약 관련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최소한 한두 가지 정도의 좋은 제품들은 추천을 해 드리려고 제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콘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취향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회사의 제품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오카모토입니다. 워낙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씩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영국의 듀렉스에 이어서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는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카모토의 제품을 왜 사용하면 안 되느냐? 바로 이 기업이 전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일본군에게 콘돔을 독점으로 공급하면서 급격하게 성장한 회사인데요. 사회적으로 아직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전혀 되지 않고 지역별로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지는 마당에 마트에서는 그런 위안부에 콘돔을 공급했던 회사의 제품이 1위를 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만 이전에도 몇 번 불매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크게 화제가 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앞으로는 절대로 오카모토의 제품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콘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부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콘돔 착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쯤은 생각을 바꾸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성생활에 있어서도 올바른 성생활을 하시길 정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